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슈리의 평생투자 슈리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정말 많이 올랐죠. 지금 3140인데요. 작년부터 해서 진짜 많이 올랐는데 요즘에 새로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기존의 주식을 계속 가지고 계시던 분들 혹은 작년에 주식을 저점에서 잘 매수하신 분들은 요즘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도대체 언제 주식을 팔아야 될 것인가? 물론 이미 다 정리하고 일찌감치 현금 100%로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도대체 언제 정리를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시죠.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보통 사람들이 조언을 하는 게 추세가 확실하게 꺾이는 거를 확인하고 나서 매도를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미리 팔지 말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추세가 확실하게 꺾이는 걸 확인하고 팔자는 거죠. 이렇게 좀 많이 올랐다고 미리 여기서 팔아버리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못 먹는다. 그러니까 확실히 꺾이는 걸 확인하고 팔아도 늦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저는 근데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추세가 확실하게 꺾이는 걸 도대체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이렇게 꺾였다고 해서 여기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물론 내려갈 수도 있고 횡보할 수도 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추세가 꺾였다고 판단을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려갈 때도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바닥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 수가 없으니까 바닥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자. 근데 어떻게 하면 바닥인 걸까요? 여기서 이 정도면은 이제 바닥인 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쌍바닥을 쳐야 바닥인 건지 도대체 기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고점에서 몇 퍼센트 떨어져야 추세가 꺾이는 걸까요? 5% 떨어지면 꺾이는 건지 10% 떨어져야 꺾이는 건지 20% 떨어져야 확실히 꺾이는 건지 20% 떨어지고 나서 팔면 너무 늦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를 알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를 확실하게 꺾이는 걸 확인하고 팔아라 바닥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사라 이렇게 조언을 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거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차트인데요. 여기서 봐도 도대체 어떻게 추세가 꺾이는 걸 확인할 수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계속 쭉 상승을 하죠. 쭉 상승을 하다가 몇 달 동안 이 정도 떨어지면 이제 추세가 좀 꺾인 것 같잖아요. 한 10%, 20% 떨어진 건데 그러면 이제 추세가 꺾였으니까 팔자. 여기서 팔았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한참 또 올라가죠. 그 뒤로. 여기서 이제 또 뚝뚝 2달 연속 떨어졌으니까 이제 추세가 꺾인 것 같다. 팔자. 그러면은 망하죠.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갔죠. 근데 여기서 추세가 꺾인 것 같으니까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졌으면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그냥 추세가 이제 끝났구나. 여기서 팔아버렸다. 그러면은 이런 엄청난 상승을 또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추세 추종은. 여기 박스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좀 진짜로 알 수가 없죠. 만약에 이쯤에서 확 꺾였으니까 이제 추세가 끝났으니까 팔자. 여기서 팔고 그런데 다시 올랐으니까 이제 이제 바닥을 확인했다. 여기서 이제 사자. 근데 다시 떨어져. 그럼 여기서 이제 이제 추세가 꺾였구나. 팔자. 그럼 또 여기서 다시 올라. 그럼 다시 이제 이제 진짜로 반등하나 보다. 사자. 그럼 또 내리고 또 반대로 또 이제는 꺾였다. 팔자. 그럼 이제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파는 걸 반복하게 되는 거잖아요. 도저히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반등을 했다고 해서 여기서 계속 올라갈지 내려갈지 도대체 어떻게 안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사고 팔아야 될 거냐?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번에 다 팔고 도망칠 필요도 없고 또 한 번에 한 지점에서 다 사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비율을 조절하면 되는 거죠. 정확한 지점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한 번에 싹 다 팔거나 싹 다 사야 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 그러면 그 비중 조절은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 이런 추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게 낫겠죠. 위치라는 것도 결국은 다른 어떤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버는 돈과 지금 주가 수준을 비교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 GDP랑 시가총액을 비교하거나 이런 식으로 위치를 비교해서 좀 위치가 높으면 좀 파는 거고 좀 위치가 많이 낮아져 있으면은 조금씩 사는 거죠. 한 번에 다 팔고 다 사지 말고 그렇게 좀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비중 조절을 해 나가면 되겠죠.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주식 비중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보통 특히나 초보분들은 이렇게 올라갈 때 주식 비중을 막 늘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주식을 아예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주식을 하기 시작하고 말이죠. 이게 사실 좀 비합리적인 건데 왜 그러는지 이해는 갑니다. 사실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할 때
뭐 더 올라갈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뭐 사람들이 계속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이러니까 떨어지더라도 금방 다른 사람들이 매수를 해서 뭐 동학개미들이 매수를 해서 올라가겠지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올라와 왔던 거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라는 거는 순식간에 변할 수가 있거든요. 모멘텀이라는 거는 순식간에 이렇게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주식을 시작하고 막 다 이제부터 재테크 수단은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막 형성되는 것 같지만 또 한순간에 이게 싹 사람들이 돌아설 수가 있거든요. 2007년에도 이렇게 지금 올라갈 때 사람들이 엄청난 펀드 열풍이 불었었죠. 그러다가 이 금융위기를 한번 맞고 나서는 뭐 완전히 그냥 사람들이 아예 그냥 주식시장에 관심도 없어지고 뭐 이랬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뭐 순식간에 그 분위기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주식을 너도 나도 지금 막 다 시작을 하고 있지만 뭐 어떤 사건이 터지거나 아니면 별 이유가 없어도 갑자기 한번 심리가 꺾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 떠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예탁금 잔고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지만 그것도 언제 꺾일지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추세가 계속될 거라는 믿음이 너무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좀 조심을 하는 게 좋겠죠. 물론 뭐 이렇게 주가 지수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내가 가진 종목들을 뭐 일부러 막 다 팔 필요는 없고 진짜 좋은 회사고 뭐 전혀 지금 가격이 비싸지도 않고 이러면은 사실 진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은 계속 그냥 100% 가져가는 것도 괜찮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좀 어느 정도는 위험을 좀 대비해야 될 수준까지 올라온 것 같기도 하니까 그건 이제 좀 잘 조절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너무 이렇게 계속 오르는 분위기 때문에 절대 꺾일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어느 정도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